1990년대 미국 전투기 역사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F-414 엔진은 우방국에게도 함부로 넘겨주지 않던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너럴 일렉트릭이 인도에 이 엔진 기술의 무려 80%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기술 유출에 그토록 인색했던 미국이 왜 갑자기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인도의 거대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의 KF-21 보라매가 불러온 거대한 위기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선언하고 불과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미 해군 항공 전력의 중추를 담당하던지 이의 입지는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고객이었던 한국을 잃게 된 미국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한 F-414 엔진의 생존을 위해 인도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며 사실상 한국의 눈치를 살피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기술 이전 발표 뒤에 숨겨진 미국의 초조함과 대한민국이 써내려가고 있는 항공 종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실체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독자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지 불과 반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지만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 몰아치는 파장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도 에어쇼에서 발표된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기술 이전 소식은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엔진을 두고 한물간 기술이라며 폄하하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F-414 엔진은 최대 출력 2만 2,000파운드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탑재되는 경쟁자 EJ2002 2만 파운드보다 앞설 만큼 동급 최강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프랑스 라팔에 장착되는 EM88 엔진의 추력을 가볍게 눌러버리는 것은 물론 도입 비용과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가 부품별로 나누어 개발해 유지비가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유럽제 엔진들과 달리 단일 제조사인지 이가 미 해군의 중추 전력인 슈퍼 호넷을 위해 개발했기에 전 세계 어디서든 부품 수급이 용이한 베스트셀러 모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렇게 알토란 같은 핵심 엔진의 설계도를 인도의 통째로 넘기다시피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KF-21 보라마에라는 거대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현재 양산되는 보라매에는 F-414 엔진이 장착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24,000파운드급 초고성능 독자 엔진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의 엔진 개발 선언을 비웃던 미국이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크고 확실한 고객사 하나를 잃는다는 경제적 타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엔진 국산화는 곧 미국의 수출 통제권인 엘람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뜻이며 이는 한국이 KF-21을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경쟁자로 재탄생함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한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닫히기 시작하자 재고가 쌓이고 설 자리가 좁아진 F-414 엔진의 생산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급히 인도라는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도의 테자스 마크2 전투기에 엔진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현지 라이선스 생산과 80%에 달하는 기술 이전을 약속한 것은 사실상 한국의 독자 행보에 당황한 미국의 고육지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창원에 연간 300대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를 준공하며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 완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엔진은 현재 보라매에 탑재된 사양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를 통해 전투기의 기동성과 항속거리, 그리고 무기 탑재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독자 엔진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부품 국산화를 넘어 우리 군이 요구하는 전술적 사양을 즉각 반영하고 최상의 가동률을 보장받는 진정한 항공 주권의 완성을 뜻합니다. 결국 미국이 인도에 베푼 이례적인 호의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미국을 긴장시킬 만큼 위협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엔진 독립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미국의 견제를 뚫고 독자적인 심장을 가진 보라매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 엔지니어들의 땀방울 속에 녹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동유럽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인도에 약속한 80%라는 파격적인 기술 이전 수치는 사실상 엔진의 핵심 설계도와 제조 공정의 상당 부분을 넘겨주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철하게 짚어봐야 할 대목은 미국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인도를 선택했느냐는 점입니다. 인도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리고 핵무기 개발까지 마친 과학기술 강국이지만 전투기 엔진만큼은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며 자국산 엔진인 카베리의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갈증을 정확히 파고든 미국은 F414 엔진이라는 거대한 미끼를 던졌고 그 이면에는 한국의 KF21 보라매가 불러온 시장의 지각 변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본래 F414 엔진은 미 해군의 슈퍼 호넷을 비롯해 스웨덴의 그리펜과 한국의 보라마에 등 주요 우방국들의 차세대 전력에 탑재되며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24,000 파운드급 독자 엔진 개발을 공식화하고 창원에 대규모 생산 설비를 구축하자 미국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가장 안정적이고 거대한 고객사가 엔진 독립을 선언함에 따라 제2의 생산 라인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이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기 전에 F414 엔진의 생산 생태계를 유지할 새로운 파트너가 절실했고 그 적임자로 인도를 낙점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술 이전을 두고 미국이 기술 우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독자 엔진이 시장에 나오기 전 인도를 확실한 우군으로 묶어두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의 테자스 마크2 기체에 F414 엔진을 이식하고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추게 함으로써 한국산 엔진이 설 자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가 이 기술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엔진 제작의 핵심인 단결정, 블레이드 제조 기법이나 고온 고압 환경에서의 내구성을 보장하는 소재 공학은 단순한 도면, 전수만으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F414 엔진의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수만 건의 데이터를 축적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엔진 개발의 구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에 베푸는 호의가 전략적 재고 처리와 견제구에 가깝다면 한국의 행보는 근본적인 기술 주권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결국 미국의 파격적인 제안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엔진 국산화가 미국을 얼마나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가 됩니다. 이는 향후 10년 뒤
글로벌 전투기 엔진 시장의 주도권이 미국 일변도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로 분산될 것임을 예고하는 전조 현상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인도를 끌어들여 한국의 뒤를 쫓게 만드는 동안 우리는 이미 6세대 엔진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자신감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보던 나라에서 미국이 우리의 행보를 살피게 만드는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엔진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방산 지형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기세가 유럽의 전통 강호들을 어떻게 위협하며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도가 과연 미국의 기술을 받아 우리를 추격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아니면 한국의 독주가 계속될 것이라 보십니까?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와 민간 기업의 기술력이 결합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심장은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 패권의 상징이라 불리는 록히드 마틴의 F-16 전투기가 최근 최악의 납기 지연 사태를 겪으며 동유럽과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거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급망 붕괴와 숙련공 부족 문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미국의 생산 라인을 멈춰 세웠고, 이는 곧바로 불가리아와 대만 같은 절박한 안보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전력 공백을 야기했습니다. 불가리아는 이미 오래전에 F-16V 블록 70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불했지만 록히드 마틴의 생산 적체 현상으로 인해 기체를 인도받는 시점이 무려 수년이나 뒤로 밀려버린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비행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후한 미그 29를 붙잡고 버텨야 하는 불가리아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FA-52 구세주와 같은 매력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FA-50의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엄격한 납기 준수로 정평이 나 있으며, 이는 폴란드 수출 사례를 통해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폴란드 역시 당초 F-16V 도입을 검토했으나 터무니없이 긴 대기 시간과 치솟는 가격에 발을 뺐고, 그 대신 한국의 FA-50 48대를 전격 선택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계약 체결 후 불과 10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폴란드 하늘에 띄우는 경이로운 속도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납기 지연의 신음하던 불가리아 여론을 순식간에 뒤바꿔 놓았습니다. FA-50은 F-16과 부품 및 정비 체계가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서방제 전투기를 운용하려던 국가들에게 최적의 중간급 포지셔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신형 블록 20 사양의 경우 에이사 레이더와 암람 미사일을 장착하여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에서 F-16에 육박하는 다목적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처한 안보 환경에서 고가의 스텔스기나 언제 올지 모르는 미제 전투기보다 당장 가동이 가능하고 유지 보수 비용이 절반 이하인 한국산 전투기는 가장 현실적이고 영리한 선택지가 됩니다. 이제 FA-50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을 넘어 유럽의 심장부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제 전투기의 하위 호환 정도로 치부되었던 한국의 경공격기가 이제는 미국의 공급망 한계를 파고들어 글로벌 표준을 재정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해온 한국 특유의
정밀 제조 역량과 철저한 공정, 관리 능력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미국의 생산 지연 사태가 길어질수록 한국 방산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이는 조만간 엔진 국산화까지 마친 KF-21 보라매가 유럽 시장에 상륙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갖게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불가리아 정부와 국민들이 FA-50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통적인 방산 강국인 유럽 국가들에게도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기술적 우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실력이며 대한민국은 바로 그 지점에서 전 세계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을 통해 이러한 한국의 독주를 지켜보는 유럽 전통 강호들이 왜 그토록 처참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의 자존심을 꺾고 한국을 세계 4대 방산 대국의 반열로 올리고 있는지 그 진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항공 방산업계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유럽의 전통 강호 스웨덴의 그리펜과 프랑스의 미라주 전투기가 최근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거센 돌풍 앞에 처참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때 저렴한 가격과 효율성의 대명사로 불렸던 스웨덴 사브사의 그리펜은 최신형인 E 버전과 F 버전으로 진화하면서 오히려 스스로의 강점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과거 그리펜은 도입 단가가 낮아 국방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최고의 선택지로 꼽혔으나 최신 개량형의 가격이 폭등하며 이제는 미국의 스텔스기인 F-35나 최신형 F-16과 맞먹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그리펜은 결국 유럽 시장 내부에서조차 외면받기 시작했고 성능 면에서도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에 뒤처지는 최하위 등급이라는 스위스 군의 성능 평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그 자존심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프랑스의 미라주 2000 역시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우크라이나조차 미라주 공여를 반기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라주는 조종 편의성과 정비성이 형편없기로 조종사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으며 부품 공급망 또한 프랑스 특유의 폐쇄적인 구조 탓에 유지 보수가 극도로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종사들이 미라주의 사격, 조준, 장치, 오차가 너무 커서 거리 측정기를 아예 300m로 고정해놓고 육안으로 확인하며 격추해야 했던 일화는 미라주가 가진 기술적 불완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약 5,000대가 생산된 F-16에 비해 미라주 2000은 600대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한 채 도태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이 FA-50과 KF-21 보라매는 유럽의 이러한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리펜 한 대를 도입할 예산이면 A사 레이더와 암남 미사일 사격을 지원하는 최신형 FA-50, 블록 20을 더 많은 대수 도입하거나 장기적으로 독자 엔진까지 갖추게 될 보라마에라는 압도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국가들조차 이제는 기술적 결함과 높은 유지비에 시달리는 유럽제 전투기 대신 검증된 성능과 철저한 사후 지원을 보장하는 한국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웨덴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가격 정책과 고객 지원에서 오만한 태도를 보일 때 한국은 낮은 운영 비용과 최첨단 기술의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발칸반도의 전략적 요충지인 불가리아를 비롯해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왜 그토록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싶어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기계적으로 우수한 전투기는 세상에 많을지 모르지만 경제성과 신뢰성, 그리고 미래 확장성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기체는
오직 한국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상식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전통 강호들이 비명을 지르며 시장에서 밀려나는 현상은 단순히 제품의 차이를 넘어 방산 패권의 중심축이 서구권에서 동방의 대한민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을 통해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자주 국방의 완성형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세계 4대 항공 강국으로 우뚝 서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 찬란한 미래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부품 하나를 국산화하는 차원을 넘어 한 국가가 가진 과학 기술의 총체적 집약이자 진정한 자주 국방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에 파격적인 기술 이전을 약속하며 한국의 눈치를 살피는 초유의 사태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항공 기술력이 이미 세계 질서를 재편할 만큼 위협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합니다. 과거 우리는 타국의 엔진을 빌려 쓰고 그들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대의 전투기도 마음대로 수출할 수 없었던 서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진이 밤낮으로 흘린 땀방울은 24,000 파운드급 초고성능 독자 엔진이라는 경이로운 결실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우리 기술로 만든 심장을 달고 하늘을 가르는 순간 대한민국은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4대 항공 강국으로 당당히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술 주권의 승리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강력한 안보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미국의 하청기지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독보적인 납기 준수 능력과 정밀 제조 역량을 갖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날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날개로 비상하는 보라매의 엔진음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의 독립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항공 종주국의 미래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을 넘어 뜨거운 애국심과 집념으로 빚어낸 국산 엔진의 불꽃이 전 세계 하늘을 수놓는 그날까지 우리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뜨거운 응원과 자부심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의 심장을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이 위대한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있고 유익한 군사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국방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